제1막 비극 속에서 피어난 다짐. 젊은 김춘추. 신라 진평 왕의 외손자이자 진지왕의 손자로 태어난 김춘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라는 삼국의 힘겨운 균형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북방에서 강대한 군사력으로 압박했고 백제는 호시탐탐 신라의 영토를 노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춘추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친척이 아니라 신라의 운명을 어깨에 지게 될 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족의 비극. 그의 젊은 시절 가장 큰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라의 서쪽 국경을 지키던 대야성이 백제의 공격에 함락되었을 때 그 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적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고 김춘추는 가족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했기에, 내 나라가 약했기에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을 품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청년 정치가 김춘추. 젊은 김춘추는 단지 감정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치와 외교의 길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국정에 참여하면서 누구보다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칼이 나라를 지킬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 신념은 훗날 김춘추가 당나라를 설득해 신라와 손을 잡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다. 가족의 비극, 그리고 나라의 위기.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진 청년 김춘추는 이제 단순히 왕족 김춘추가 아닌 신라의 운명을 바꿀 정치가로 성장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길은 곧 신라의 길이다. 내가 무너지면 신라도 무너진다. 제1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김춘추의 젊은 시절은 아픔에서 비롯된 결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비극을 나라를 위한 결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삶에서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춘추의 마음가짐은 슬픔을 나의 무기로 삼겠다는 결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한 희생자가 되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불이다. 그 불을 견디는 자만이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김춘추의 젊은 시절은 바로 그 불 속에서 단련된 시간이었고 그 단련은 훗날 삼국통일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제2막 외교의 바다. 당과의 첫 손잡음. 삼국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대야성을 함락하며 신라의 심장을 찔렀고 고구려는 북방에서 강대한 힘으로 남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위기의 순간 신라 조정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백제와 화친을 맺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구려와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김춘추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멀리 바다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다해야성의 비극을 겪은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제를 함께 칠 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영의 소문은 오히려 신라의 영토를 내놓으라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김춘추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구려는 우리의 아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이제 바다 건너 당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고통만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웅대한 군사력, 강대한 제국의 기상을 직접 보았고 신라 혼자만으로는 결코 두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를 떠올린 것입니다. 한반도 밖 더 큰 세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안에서만 균형을 맞추며 싸워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김춘추는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돌은 큰 파도에 휩쓸리지만 큰 바위는 바다와 함께한다.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나라라는 큰 바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천하의 대국 당나라에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대신들이 김춘추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혈통과 신분조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자손 아닌가? 조롱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무력으로 신라 내부를 지켜냈고 김춘추는 외교로 신라의 미래를 열어가려 했습니다. 마침내 김춘추는 당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걸고. 그가 바다를 건너 당나라 장안으로 향할 때 신라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한 사내의 어깨에 신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장안에 도착한 김춘추는 당태종 이세민을 만났습니다. 당태종은 그를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신라의 김춘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김춘추는 머리를 깊이 숙인 뒤 말했습니다. 저희 신라는 지금 두 강국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당태종은 처음에는 신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이 과연 우리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다가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겠는가? 김춘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라의 절박함을 그리고 자신이 본 삼국의 현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이어진 대화 속에서 그는 단순히 신라의 사신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가 너희 신라와 손을 잡겠다. 그러나 너희도 우리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당 동맹의 첫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김춘추의 담대한 외교가 신라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김춘추의 외교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가 큰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길이 막히면 같은 길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춘추는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 용기와 해안이 결국
신라를 지켜냈습니다.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념. 나는 본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 확신이 있었기에 김춘추는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위인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링컨 김춘추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삼국 균형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훗날 삼국 통일의 대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3막 피로 물든 대지 통일의 초석을 다지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며 그는 태종 무열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라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결의로 말했습니다. 나는 신라를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나라, 통일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의자왕과 강성한 군사력으로 신라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특히 대야성의 함락은 신라 사람들과 김춘추 개인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기에 태종 무열왕의 가슴 속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원한까지도 짊어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백제 멸망, 660년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백제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병마를 이끄는 장수 김유신에게 명했습니다. 백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들의 칼끝에 쓰러진 신라인들의 혼을 위로해야 한다. 황산벌, 그곳에서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 5만 대군을 맞이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백제의 결사대는 장렬히 전사했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며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신뢰 큰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태종 무열왕은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승리했지만 아직 거대한 적 고구려가 남아있다. 미완의 대업, 그리고 아들에게 남긴 유언. 백제를 무너뜨린 후 태종 무열왕은 곧바로 북쪽의 고구려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영의 소문이 버티는 고구려는 철옹성과 같았고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수많은 신라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무겁고 또 무거웠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반드시 통일을 향한 길을 열겠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세월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인 661년 고구려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문무왕에게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내가 시작한 이 전쟁을 네가 반드시 끝내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다오. 제3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통일을 향한 전쟁은 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되었지만 한 세대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태종 무열왕의 집념, 희생,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는 때로 한 사람의 생을 넘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태종 무열왕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나라를 위한 원동력으로 바꿨고 자신에 대해서 끝내지 못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세가 결국 백제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위인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나폴레옹. 태종 무열왕은 바로 그 끈기의 화신이었습니다. 비록 통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지는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게 한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제3학 당과의 외교, 그리고 삼국통일의 초석. 김춘추는 누구보다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강성했고 신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그의 눈은 멀리 대륙을 향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당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김춘추는 결심합니다. 당과 손을 잡는다면 신라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목숨을 건 외교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영해 소문은 이미 당과 맞서고 있었고 백제 또한 당을 적대했습니다. 만약 신라가 당과 손을 잡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춘추와 신라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태종을 만난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신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라는 약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당과 함께라면 동쪽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디 신라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그런 김춘추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약소국의 신하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릴 지도자로서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신라와의 동맹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훗날 삼국통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하지만 이 결정은 신라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의 운명을 맡기려 하는가? 그의 선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외세와의 동맹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를 안겨줄 유일한 길이다. 그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삼국통일로 이어지는 결단이었습니다. 제3학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김춘추는 눈앞의 비난보다 먼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세의 힘을 빌리는 것을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평판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단호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라와 백성을 살릴 길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리더는 지금 당장의 칭찬보다 후대의 평화를 택한다. 김춘추의 외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제5막 통일의 길을 연 왕, 미완의 꿈을 남기다.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된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왕좌에 앉은 그는 더 이상 정치가나 외교가가 아닌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신라는 당과 손을 잡고 마침내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660년 황산벌의 피 어린 승리는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한을 푸는 순간이자 삼국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찬란한 성취, 그러나 남겨진 과제.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의 칼끝은 고구려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끌어들인 당나라의 야심이었습니다. 당은 신라를 돕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이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가?
외세와의 동맹이 후손들에게 어떤 짐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정에서 아픔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길이라면 가야만 한다.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지도자였습니다. 김춘추의 마지막, 그리고 위대한 유산.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신라 최초로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혈통의 한계를 능력으로 극복하며 신라의 질서를 새롭게 열었고 백제를 정복하여 삼국 통일의 길을 활짝 연 위대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구려의 멸망과 진정한 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영광과 고뇌가 함께했지만 결국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완의 꿈은 아들 문무왕에게 이어져 마침내 고구려 멸망과 당나라 격퇴라는 위대한 결실로 완성됩니다. 제5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김춘추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완벽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뇌하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며 나아간 현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 가장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용기,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김춘추의 마음가짐은 끝내 단호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생애에서 이런 말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완벽한 선택을 기록하지 않는다. 오직 흔들림 없이 나아간 사람들의 결단만을 기록한다. 김춘추는 바로 그 결단으로 신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후손들에게 통일된 나라에 초석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엔딩. 시청자에게 건네는 질문. 김춘추의 길. 김춘추.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했고 때로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까운 이들조차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과 결단이 신라를 살렸고 삼국을 통일로 이끄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김춘추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까?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작은 선택부터 큰 결단까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김춘추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희망을 열어줍니다. 결국 역사는 결단한 자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김춘추의 메시지. 김춘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흔들려도 좋다. 그러나 무너지지 말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결단이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